Riley needs us. 2024년 최고의 흥행작 바로 인사이드 아웃 2죠. 올해 최초 10억 달러의 흥행 수익을 돌파한 이 작품, 애니메이션으론 가장 짧은 기간 내 해당 성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돋보이는데요. 인크레더블 2를 제치고 픽사 애니메이션 1위에 등극하더니 겨울왕국 2의 기막힌 성적을 무너뜨리며 전세계 애니메이션 흥행 1위를 달성, 어벤져스를 누르고 월드와이드 박스오피스 10위권 안에 드는 저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성적 역시 신드롬에 가까웠죠. 무려 87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픽사 애니메이션 국내 흥행 1위를 기록했는데요. 관객의 사랑을 많이 받은 만큼 개봉 후 쏟아진 각종 이야기도 엄청났던 바, 특히 공개되지 않은 감정들에 대한 비하인드가 화제를 모았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제작 당시부터 고려되었던 성욕의를 비롯해 죄책감, 의심, 수치심, 자유, 열정, 사랑 등의 감정이 묘사될 예정이었고, 이런 감정들이 등장했다면 라일리의 삶이 어떻게 확장되었을지, 이 감정들을 3편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에 대한 팬들의 상상극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영화의 VOD 출시를 앞두고 스케치로만 존재했던 이들의 실체가 공개되었다는 사실, 알고 보면 또 다른 버전의 결말도 존재했다는데 한 장면씩 알아가 볼까요? I'm not good enough.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기까지 여러 사건을 통과하며 정체성을 구축해가는 라일리의 성장통을 담았던 인사이드 아웃 2. 그를 위해선 라일리가 그간 외면해왔던 자신의 부족함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묘사해야 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이 장면은 영화의 클라이막스 씬으로 여겨졌는데요. 알고 보면 공황 폭풍을 일으키는 감정이 불안이 아닌 뉴페이스였다는 사실, 언니들과의 자리에 초대된 라일리와 친구들, 특정 경험을 언급하며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손가락을 접는 이미지 게임을 하는 중인데요. Never have I ever shoplifted. 손가락을 접는 그레이스. Grace, you rebel. Valentina thinks Grace is cool. 어쩐지 쿨한 보기를 들어야 할 것 같다는 마음에 긴장하는 라일리. Never have I ever stolen my mom's credit card. Grace? Finger down, babe. 절친만 알고 있었던 자신의 비밀, 게다가 꽤 진지했던 자신의 지난 고민과 관련된 이슈를 까발린 그레이스로 인해 수치심에 휩싸인 라일리. 화가 난 그는 차례를 무시하고 그레이스와 격한 게임을 이어가는데요. Never have I ever cheated on a math final. Never have I ever broken my friend's nose for fun. Never have I ever freaking talked behind my best friend's back. Never have I ever had a crush on a dumb video game character. I'm coming for you, Riley. Oh yeah? Watch this. Come on. This is good. It's very, very bad. Shame. We have to stop this. No, it's too late. 이후 수치심의 폭풍이 시작됩니다. 과거의 후회로부터 비롯된 수치심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비롯되는 불안. 이 버전에선 어딘가 공통점이 있는 듯한 두 감정이 쌍둥이처럼 함께하며 극의 중심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다른 캐릭터와 함께 오랜 기간 개발되었으나 결국 최종 단계에서 해고되고 말았다는 수치심. 감정이 극에 다다르면 긴 머리카락이 커튼처럼 얼굴을 가리며 휘날리고 폭주하는 설정이었다고 하죠. 라일리의 평생을 함께할 감정들이 자신의 주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버리고 마는 자충우돌 소동을 담은 이 작품. 하지만 수치심은 라일리에게 그닥 긍정적인 감정은 아니었죠. 불안은 앞날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수치심은 불안과 당혹감을 증폭시키는 역할에 불과한 감정이니까요. 성장 서사에 어울리기엔 다소 무거운 감정인데다 불안과 성격이 비슷했기에 제작진은 수치심의 역할까지 불안이에게로 오는 전개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춘기 경보가 울리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쳤던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본부.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라일리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조이의 모습을 먼저 비출 예정이었다고 해요. 수영복을 고르는 라일리. Okay, we have nothing to wear to this party. Ooh, I love this one. Oh, and it's funny because it's a sun and he's wearing sunglasses. He's protecting himself from himself. 라일리가 조이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잠깐의 실수였던 걸까요? I'm good, everybody. 오늘의 할 일을 마치고 침실로 올라간 감정들. Fear, when are you gonna get rid of that teddy bear? Mr. Cuddles is my bunk buddy until I am no longer afraid of the dark. Are you okay? Well, today when it happened, I couldn't drive. Something was wrong with me.
1편과 2편의 가장 큰 차이, 바로 극 중심에 놓인 캐릭터가 바뀌었다는 점인데요. 슬픔이 없으면 자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쁨이의 성장을 담았던 인사이드 아웃. 전편에선 감정들의 이야기가 줄을 잃었고 라일리는 감정들이 조종하는 주인공 소녀 정도로만 등장했는데요. 중학교에 진학하며 감정에 휘둘리기보단 자신의 신념을 쌓아가는 단계로 성장한 라일리. 인사이드 아웃2는 감정과 더욱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라일리의 심리를 전편보다 더 섬세히 다루며 그 혼돈의 시기를 통과한 모두의 마음을 울린 작품이었습니다. 사춘기라는 인생의 큰 사건을 다루며 라일리의 심리를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싶었던 제작진. 앞선 장면 역시 재미있었지만 라일리가 마주하는 감정의 폭풍이 라일리의 문제가 아니라 조이의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 이 장면을 덜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죠. 다만 감정들의 침실 디자인은 너무 사랑스러웠던 것, 이 설정만은 그대로 반영해 최종본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초기 버전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씬, 늘 관계의 새로운 얼굴을 직면하는 듯한 10대 사이 특유의 어색함을 제대로 표현한 이 씬도 삭제됐죠.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최대 이슈, 그날그날의 아웃핏이죠. 아마 전 씬에서 조이가 선택한 수영복이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브리의 집에서 열린 듯한 파티, 라일리와 그레이스의 눈앞에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쿨한 DJ, 코수염이 난 남학생과 비키니를 입은 친구들, 어쩐지 잘 섞이기 힘든 분위기 조이가 낸 아이디어. 라일리는 다이빙으로 이 어색함을 정면 돌파하려는데 그때 이 친구가 조이의 아이디어 전구를 뽑아버리죠. 이 친구에 대한 설명은 잠시 뒤에 이어가고요. 어딘가 잘못되었음을 느끼는 라일리. Oh my god, we're dressed like a baby. Oh, let the earth swallow us now. Their bodies are so curvy. Joy, you set us up. What? No. 패닉에 빠진 감정들. 그때 새로운 감정이 나섭니다. We can't just go out there. We could be seen and draw attention to ourselves. No. We need to just stay here and look cool. Ennui? Fine. Whatever. 이 장면에선 브라니의 초기 버전이 등장합니다. 맨 처음 제작진이 떠올린 감정은 자기 혐오, 교활하고 평면적인 빌런 캐릭터였다는데요. 라일리와 평생을 함께할 감정들을 다룬 이 작품에서 부정적인 감정은 전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제작진은 그를 대체할 다른 캐릭터를 탐색해갔죠. Who made the console orange? Hello, everybody. 때때로 자기 혐오와 같은 카테고리에 묶이지만 라일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그의 성장에 발판이 되어줄 감정, 불안이 이렇게 탄생하게 되었다는 사실. 그와 함께 사춘기의 상징이 등장할 뻔하기도 했다는데 피버리 파크 씬이 그 주인공이죠.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쫓겨난 원년 멤버들, 라일리의 머릿속을 헤매던 가운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곳. Welcome to Puberty Park. 사춘기 놀이공원점으로 해석될 피버리 파크입니다. 소시민은 이미 이곳의 굿즈를 싹쓸이했고요. It's her. Oh, can we have your autograph? Oh, sure. 앞서 소개한 삭제씬에서처럼 깜빡거리는 조이. Are you even the real Joy? Of course I am. Yeah, you look nothing like your picture. What picture? 공원엔 이들을 찾는 수배 전단지가 퍼지고 There's been a mistake. We aren't wanted. I mean, well, we are wanted by Riley, being that we are her emotions, you know? 아마 이 장면 이후 비밀금고 씬이 등장할 것 같죠? 오르락 내리락.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역동성을 상징하는 놀이동산은 10대 그리고 사춘기와 꽤 잘 어울리는 공간인데요. 실제로 감독님이 10대 시절 놀이동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고 이 씬의 아이디어가 꽤 재미있어 본편에 반영하고 싶었지만 라일리가 느끼는 혼돈과 이 씬이 그닥 잘 연결되지 않아 이 장면을 덜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초기에 고려되었던 콜드오픈 씬도 공개됐죠. 콜드오픈은 타이틀 스퀀스가 뜨기 전 나오는 첫 장면을 일컫는데요. 국내 작품보단 해외 시리즈에서 콜드오픈을 자주 만나볼 수 있죠. 본편의 전개와 무관하지만 작품의 톤을 확인할 수 있는 에피소드가 짧게 등장하곤 하는데요. 무대에선 라일리, 겨드랑이 상태로 봐선 상당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My name is Riley Randerson. No, Anderson. It's Riley Anderson. And I wrote this song back. I wrote the perfect... 단번에 관객의 시선을 집중시킬 이 장면. 색다른 오프닝을 통해 관객은 지난 9년간 못 본 라일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보단 라일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전편의 엔딩을 장식하기도 했던 주요 소재, 하키 경기 장면을 넣는 것이 모든 면에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해 지금의 깔끔한 오프닝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하죠.
내년에 공개될 속편 시리즈를 비롯 남다른 흥행 성적으로 줄줄이 속편을 예약해두었을 듯한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 인사이드 아웃의 삭제 장면이 속편의 설정에 일부 반영되었던 것처럼 인사이드 아웃 2의 편집 장면들 역시 앞으로의 속편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이번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다른 삭제 장면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